10일간의 보물찾기 우리 지훈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니, 진행하겠습니다. 승훈이부터 한다고 그랬나? 아니요, 지연이요. 지훈이부터 한다고 그랬어? 지훈이부터 네. 하겠습니다. 네, 진행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꽤 많은 뭐 수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피타고라스나 뭐 아르키메데스 정도가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수학자나 철학자가 누구이냐가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단 저는 아르키메데스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이유가 요번에 제가 수학 나가게 된 단원이 원주와 원의 넓이였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에 아르키메데스가 원의 넓이를 대충 어림했을 때 육각형이었나, 원의 안에 들어간 육각형과 원을 전부 다 감싼 육각형을 만들어서 그 육각형보다는 크고 더 그 원 밖에 있는 육각형보다는 원이 작다 뭐 이렇게 원을 그렇게 어림했었던 그런 게 수학 책에서도 나왔는데, 이 책에 나온 내용이어가지고 굉장히 알던 내용도 여기 많이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승우님 해주세요. 저도 아르키메데스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학교에서 5단원인가? 그때 이제 원의 넓이와 원의 둘레 원주율관 공식 그런 거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원을 잘게 쪼개어가지고 이제 원의 넓이를 구하는 그런 공식을 발견했다는 게 조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이 책에서 대부분의 수학자나 뭐 철학자들은 그래도 이름은 좀 들어봤는데, 여기 책 130쪽에 보면 아라비아의 대수학을 발전시키는데 큰 공을 세운 카와리즈미는 뛰어난 수학자인 동시에 천문학자, 지리학자였다고 해가지고, 카와리즘이라는 분은 쌤이 처음 알게 된 분이었고, 요 분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방정식이라는 것들을 체계화했다라고 해서 요 카와리즘이라는 분을 새롭게 알게 돼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학 공식이나 아니면 수학 도형의 뭐 사실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알고 있었던 게 무엇이냐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신기했고 인상 깊었던 게 무엇이냐가 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방금 말한 것처럼 옛날에 그때 옛날 철학자 아르키메데스가 육각형을 사용해서 원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림을 했었던 방법이 제가 알고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인상 깊은 이유는 방금 말한 것처럼 제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에서 되게 친숙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인상 깊으면서도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배성원님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그 뭐 원주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그런 공식을 만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여기 52쪽에 보면 탈레스라는 분에 대해서, 원래 탈레스가 뭐 세상의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했다, 뭐 철학자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 책에 보니까 탈레스가 오늘날 우리가 기하학이라고 부르는 그 명칭을 처음으로 만든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 탈레스가 수학 규칙들을 찾아내어서 그것들을 밝히는 그런 연구를 했다고 해서, 뭐 반원의 원주의 한 점과 지름의 양 끝점을 연결해서 만든 각은 직각이다 라는 그 부분에서 왜 그것이 직각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보여준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어, 놀라웠습니다. 네, 뭐, 제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 무엇인가가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는 뭐 여기 보면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저는 유클리드의 뭐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뭐 그런 거 많이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아니고 유클리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뭐 유클리드 원칙이었나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 유클리드가 무슨 뭐 공식 이름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나오는 뭐 수학도 했었던 그런 옛날 사람이라는 거를 새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님 해주세요. 저는 이제 133쪽에 나온 데카르트를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데카르트란 사람을 그냥 전에 들어봤던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모르고 있었지만 여기서 수학자보다는 뭐 철학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좌표를 만든다거나 그런 업적을 세운 걸로 이제 이 책을 읽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네, 뭐 아까 제가 그 카와지밀이라는 그런 수학자를 새롭게 알게 됐다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그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른 거를 사실을 갖고 얘기하자면 127쪽에 보면 고대 그리스인들은 수를 계산하는 일은 노예처럼 천한 사람이 하는 일이고 우수한 사람은 우주의 진리를 탐구하는 기하학을 공부한다고 얘기했다라고 돼 있어가지고 아, 수 계산은 천민들이 하는 거고 기하학만 이렇게 뭐야 더 훌륭한 사람이 하는 거다라는 식의 생각들이 오늘날에는 우리가 보통 수학하면 이렇게 수 계산하는 거 이걸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은데 원래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어떤 그런 사실들이 놀라웠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연산, 수 계산하는 건 좀 재밌고 잘하는데 기하학은 너무 어렵고 잘 못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내가 그리스 시대에 태어났으면 난 천민이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서 좀 씁쓸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승훈이. 네, 첫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10일 동안 보물을 찾아야 한다면은 이제 할아버지의 도장을 찾아야 한다면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만약 제가 예은이었다면은 제가 이제 어디지? 네덜란드였나? 어쨌든 어디로 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거를 못 가고 할아버지 집에서 남아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뭔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누워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제안해주세요. 네, 뭐 저도 그렇게 지금 예은이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거면 저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일단 뭐 귀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뭐 어느 정도는 막 제가 모르던 수학 그런 거 배우고 뭐 해보고 해서 뭐 재미없진 않을 방탈출 느낌이어서 재미없진 않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좀 새로운 걸 계속 배우는 느낌이어가지고 머리가 아플 것 같아가지고 저도 안 하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당연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풀면 그 집이 들어오는 건 집이 통째로 들어오는 건데 10일 동안 자기가 노력하면 그 집이 그러면 뭐 아마 여기 이 책에 나오는 거 정도로 하면 뭐 수십억은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이렇게 해보지도 않고 포기한다는 거는 당연히 그 돈 욕심 때문에라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두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예언이라면 원더가 문제를 푸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요? 저는 뭐 원더를 그냥 집중을 안 해도 그냥 냅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자고 재촉한다면 한다는 보장도 없고 사실 직접 나서서 할 때 그때 더 효율이 높고 이제 같이 안 하더라도 이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주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쓰세요. 네, 뭐 저도 뭐 이거랑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선생님, 음악 선생님이었나 사회 시간을 해가지고 과제를 PPT 만들고 발표를 하는 그런 과제가 있었는데 제가 모두 미 4명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가만히 버스 타려는 애가 있어가지고 나머지 저 포함 3명이 걔랑 엄청 싸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싸우느라 완성도 제대로 못하고 발표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정 선생님한테 칭찬 못 받고 좀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차라리 저 같아도 괜히 싸워가지고 시간만 낭비할 바에는 그냥
저 혼자라도 효율적이게 잘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그냥 냅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뭐 저는 지금 그 10일간 그 미션을 수행해야 되고 어쨌든 함께 노력을 해서 빨리 그 문제를 해결되는데 만약 저 혼자라도 해결할 수 있다라면 그냥 혼자 하겠지만 만약 혼자 하기 너무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면 뭐 설득을 하든 애원을 하든 화를 내든 어쨌든 그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처음에는 일단 그 아이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어쨌든 잘 그 대해줘서 어쨌든 하게 하려고 노력할 거고 그런데 뭐 말로 해서 안 되면 좋은 말로 해서 안 되면 나중에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치사한 방법 뭐 어쨌든 뭐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어쨌든 같이 하려고 일단 애써 볼 겁니다. 다만 이제 내가 그 과제를 잘 해결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과제 해결을 못하면서까지 그 아이를 설득한다거나 뭐 싸운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은이가 한 아이 때문에 결국 자기네 과제를 할 수 없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과제를 잘하기 위해서 그 팀이 모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를 설득하는 것도 과제를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뭐 잘은 안 될 수 있겠지만 우선순위를 좀 더 두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네, 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 책은 지금 10일간의 보물찾기라고 되어 있어서 이른바 수학 동화 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이 책의 동화적인 측면은 뭐야? 정확하게 정리하는. 음, 근데 그냥 계속 문제를 풀어가지고 점점 음, 더 좀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고 그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그런 거예요. 그렇지. 미션을 해결해서 뭐야? 그 다음 집을 문제로 넘어간다. 할아버지 유산을 아, 가져간다? 물려받아라. 그리고 일부러 그 약간 긴장 관계를 주기 위해서 긴장을 주기 위해서 설정한 게 뭐야? 건축가? 어? 그 이제 10회 안에 못 풀면은 이제 어, 그거는 건축 거기 양보된다고. 건축가라는 그 약간 빌런 느낌이 나는 뭐 아주 악랄한 빌런은 아니지만 그런 건축가 같은 어떤 그런 뭐 이렇게 문제적인 인물을 등장시킴으로써 긴장과 재미를 주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동화적 기법, 소설적 기법을 활용하고 있어. 하지만 이것은 외피, 겉모습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뭐? 이 책은 수학, 수학, 수학 중에서도 사가 뭐야? 역사, 역사. 역사. 수학의 역사에 관해서 알려주는, 수학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수학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러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쌤 같은 경우 이 책을 읽으면서, 수학이 이렇게 발전해 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깨닫는 어떤 그런 계기,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수학이 또 이렇게 필요하구나. 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이런 수학이 오늘날 여기까지 도달했구나라고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어때? 지훈이는 이 책이 어땠어? 이 책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너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어? 뭐, 근데 뭐 이렇게 굳이 수학 이게 어떻게 역사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발전했느냐보다는 그냥 음, 학교에 나오는 지금 현재 저희 학과 과정이 필요한 그런 뭐 그런 공식이나 이런 거를 좀 더 외우거나 그런 거 위주로 나오는 게 이렇게 역사처럼 나오는 것보단 낫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마지막에 났던 것 같아요. 지훈이는 지금 당장의 현실을 해결해 줄 것들이 더 필요하다. 응, 그러기에는 이 책은 역사보다. 좀 한가한 책이야. 거리가 먼. 응. 그치. 그럴 수 역사 있지. 그런 위주가 좀 많았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 그래. 알겠습니다. 승훈이는? 저는 일단 이 책이 그냥 문제를 다 어떻게 그냥 공식을 만든 사람을 이제 소개해주고 그런 거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직접 푸는 거는 그냥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전에 나왔던 피타고라스 그뭐 어떤 책 그런 것 음. 같이 직접 풀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자, 책 31쪽 보겠습니다.
자, 책 30쪽과 31쪽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30쪽과 31쪽이요. 30쪽과 31쪽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30쪽과 31쪽의 차이가 뭐야? 30쪽에 31쪽이요? 30쪽과 31쪽 그림의 차이. 그림. 음. 뒷선이랑 30쪽은 곡선이 네, 직선이고 아, 요걸 왜 설명하려고 했을까? 이 직선과 곡선 얘기를 왜 하는 걸까? 곡선이면은 안 보이는 곳이 있어도 다 똑같은 모형이니까. 근데 승관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려고 그런 거야? 그냥 직선에서 이렇고 곡선에서 이렇다라는 걸 그냥 알려주려고 그 자체로? 자, 31쪽에는 근데 그 30쪽, 31쪽은 사람 나오다가 31쪽 하단에는 뭐 나와? 배예요. 왜요? 배 나오지. 이게 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게 콜럼버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 왜? 이걸로 지구가 둥그니까 이렇게 봤을 때 점점 없어진다. 보이는 게 음. 시선으로. 자, 그 전 사람들은 우리가 평평하다 생각했어, 지구가. 그래서 배가 가다가 여길 더 가면 이게 뭐 한다고 또 생각한 거야? 떨어지 떨어진다. 떨어진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멀리 가면 안 되는 거야. 죽는다. 멀리 가면 안 되는 거야. 멀리 가면 죽는 거야. 그래서 이 대서양을 항해할 생각을 못 했던 거야. 여기가 예를 들면 유럽이면 여기에 이제 그 아메리카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음, 유럽에서 아메리카를 갈 생각을 못 한 거야. 어? 그 뭐야 옛날 그 사람들은. 그런데 콜럼버스나 뭐 콜럼버스 이전에 일부의 사람들이 보니까 바로 이 31쪽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만약에 이게 평평했더라면 요 배가 어떻게 되는데 계속 보여야 되는데 점점 작아지는 걸로 계속 보여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고 어떻게 되더라는 거야? 안 보, 몸체 안 아래부분으로 보인다. 사라지기 시작해서 나중에 돛대와 돛까지 뭐 하더라? 사라지더라. 그렇다면 이 지구가 뭐 한 게 아니라 평평한 게 그냥 아니라 평평한 게 아니라 뭐 하다? 둥글다. 둥글다. 둥글면 평평하면 우리가 가면 끝이잖아, 그냥. 네, 둥글면 여기서 출발해서 둥글면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럴 같은 수 있다.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이해가? 네, 네. 그래서 그 콜럼버스가 항해를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무턱대고 간 게 아니라 나름 자기는 과학적인 어떤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들에 대한 나름의 그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이 가능한 것이 바로 직접 가보지 않았지만 여기 우리가 원리상 직선으로 있을 때와 곡선으로 있을 때 이런 차이가 있었다는 것들. 그래서 수학의 놀라운 점은 눈에 보이는 것,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연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그거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힘. 이 책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사실 여러 차례 나오지. 어? 다른 것을 빗대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힘들. 그게 바로 수학의 중요한 힘들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자, 33쪽 보겠습니다. 자, 33쪽 보면 처음에 앞에 이제 수학의 첫 출발인 기하학에 대해서 나옵니다. 기하학은 뭐라는 거야? 공간의 특성을 연구하는 아, 학문. 공간의 특성을 연구하는 학문. 그게 바로 기하학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하학이라는 게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사실은 삶에서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4쪽에 보면 기하학을 공부하려면 뭐가 필요한다? 상상력이 필요. 상상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하학의 상상력은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기하학에 필요한 상상력은 뭐라는 거야?
34쪽에. 네가 하늘을 나는 걸 상상해봐. 네 뭐 등에 뭐 날개가 달려가지고 막 하늘을 나는 장면을 상상해봐. 이런 상상력이 아니라는 거야. 기하 왜 그런 것인가? 뭐라고? 왜 그런 것인가? 왜 그런 이유? 것인가를 뭐 할 수 능력? 설명할 수 있는 설명할 수 능력이라는 부분들. 그게 바로 기하학에서 필요한 상상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쪽에 기하학이 왜 필요했었나? 그 이유가 나오지. 그 이유가 뭐래? 여기 이집트에서 나일강 해머 대홍수가 나가지고 응. 홍수 나는데 왜? 그게 왜? 음, 홍수가 나는 거 기하하고 뭔 상관이야? 순서가 나는데. 응? 아, 강이 범람하고 그래가지고 응. 여기 땅 경기가 있었는데 그게 다 사라져 버려가지고 응. 농토 측정해가지고 이게 너 땅이고 이게 저게 네 땅이고 해가지고 구분하기 위해서 농토를 그렇지. 바로 측량 기술이 필요했고 그 측량 기술이 바로 뭐다? 기하학이다라고 기하학의 필요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다른 책에서 이 이집트 나일강의 홍수 때문에 생겨난 게 있었지. 뭐 이집트의 나일강이 자꾸 홍수가 일어나는 바람에 이집트 사람들이 뭐를 발명했다라고 우리 그때 얘기하지 않았니? 기억나는 거 없어? 응, 응. 자, 홍수가 나면 어떻게 돼? 홍수가 사람들이 홍수 나면 나면 떠 나가야죠. 도망가야지.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야지. 그래서 사람들은 아, 홍수가 언제 나는지를 뭐 해야 돼? 알아야지. 미리 알아야 도망갈 거 아니야. 홍수가 나는 걸 만약에 모르고 있다가 그냥 갑자기 홍수가 나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홍수 나기 전에 대피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홍수 날 그 즈음에 뭐가 뜨더라는 거야, 하늘에. 별? 시리우스 별이 뜨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시리우스 별이 언제 뜨는지를 가늠했다는 거야. 그리고 시리우스 별 뜨는 거를 주기로 이렇게 패턴. 시리우스 별이 뜨면 높은 언덕 위에 올라가고 피신해. 그다가 홍수가 나고 물이 빠지면 다시 뭐해?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또 살아. 그다가 또 시리우스 별 뜨면 다시 뭐해? 피해.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그 뭐야? 기간이 된 거야, 기간. 그게 뭐야? 그 기간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이집트 사람들이? 그레고리? 1년, 1년, 1년. 아, 그 1년이고 그 1년을 날수로 계산하니까 얼마? 365. 365일? 그 365일이었잖아. 그래서 그 365일을 이집트는 1년으로 했는데 로마 사람들이 이집트를 쳐들어와 보니까 걔들이 365일 쓰는 게 너무 잘 맞는 거야. 어? 계절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로마 사람들이 1년 365일 하는 거를 퍼뜨린 거잖아. 그래서 그 이른바 달력의 시작, 그 부분들도 이 이집트의 홍수와 관련이 있는 거지. 그런 것처럼 이런 자연의 어떤 그런 삶에 우리 사람들이 적응해가는 과정들 속에서 이러한 달력 또 이러한 뭐 기압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다 쓸어버린 거야. 다 쓸어버리니까 여기가 내 땅인지 네 땅인지 이런 거를 뭐해 알기가 몰라요.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뭐 이런 거지. 원래 뭐 이렇게 돼 있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뭘 쌓은 거야? 둑을 그 뭐야 이렇게 밭둑을 쌓은 거야. 그래서 여기는 수근이 거, 여기는 뭐 지훈이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수가 덮치는 바람에 이게 싹 쓸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요 밭둑 자체가 뭐 해버린 거야? 없어버린 거야. 그럼 어디까지가 수근이 땅이고 어디까지가 지훈이 땅이냐는 얘기야. 그런 점에서 그러면 이 땅을 다시 측량을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수군이 땅, 여기까지는 지훈이 땅 그런 식으로 땅 측량하는 것들이 필요했고 그 측량의 기술에서 바로 뭐가 발달하게 됐다? 기하학이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7쪽에 자 이집트인들이 알았던 게 뭐라는 거야?
생명기술, 그림에 나와 있는 거 밑에 37조 그림에 나와 있는 거. 삼각. 직각삼각형 만드는 방법. 직각삼각형 만드는 방법.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3대 4대 5인 삼각형을 만들면 3과 4의 사이의 각이 이게 뭐다? 90 직각. 직각이다, 직각. 요걸 알았다는 거야, 요거를.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가능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요거 보면서 여러분들 뭐 생각나는 거 없어? 뒤에 연결시킬 거 없어? 요 37쪽하고? 피라미드. 어? 피라미드. 피라미드? 음. 어. 물론 뭐 그것도 당연히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수학자와 관련되어서 요것과 연결시키는 것들이 어디를 보면 되냐면 81쪽, 81, 82, 81쪽과 82쪽. 뭐가 나와? 삼각형으로 응? 직각삼각형 만들기. 81쪽과 82쪽이 뭐가 나온다고? 81쪽과 82쪽. 81쪽과 82쪽에 나오는 게 뭐에 대해서 나와? 직각삼각형 만드는 방법. 어? 직각삼각형 만드는 방법. 직각삼각형 만드는 방법? 자, 요 직각삼각형과 관련되어서 바로 요 3대 4대 5의 37쪽에 그걸 알았었는데 이거를 피타고라스가 뭐 한 거야? 요 빗변의 제곱은 이 뭐 아까 두 변의 제곱 직각이 되는 그 두 만나는 변의 제곱과 뭐하다? 같다. 라는 거를 이 피타고라스는 뭐 한 거야? 음. 그런데 이 누구는 이 사람들은 그냥 그걸 뭘로 알았다는 거야? 그냥 직관적으로. 알았는데 다만 이 사람들은 이게 왜 그런지 그 원리를 안 건 아니었다는 거야. 이해가? 네. 그러니까는 지금 선생님이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아는 것과 그냥 아는 것과 그것이 왜 그런지를 뭐 할 수 있는 거? 설명할 수 있는 거가 다른 거야, 다른 거. 그래서 이 그 수학자들이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은 아, 아는 거,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게 왜 그러한지 그거를 증명해낼 수 있는 거야. 밝혀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필요한 활동들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몇 쪽이야? 39쪽? 여기 보면 그래서 바빌로니아인들은 직각삼각형의 법칙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라고 돼 있어. 근데 그 법칙은 뭐하고 있었지만 알고 있었지만 하지만 뭐라는 거야? 그게 왜 그런지 이거를 증명하고 설명해낸 건 누구라는 거야? 나중에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가 그것들을 증명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를 우리가 놀랍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7쪽 보겠습니다. 자, 47쪽부터는 누가 나와 이제? 플러스 탈레스가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레스가 나오는데 아까 뭐 선생님도 탈레스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자, 탈레스를 이제 우리가 기하학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2쪽 보겠습니다. 자, 기하학이 영어로 뭐래? 야, 응? 기오. 음. 지오메트리. 근데 지오메트리. 요거를 이제 지오메트리 이거를 중국식 발음으로 발음하고 중국식 발음과 가장 유사한 뭐야? 한자를 쓴 거고 그 한자를
우리말로 읽은 게 기하학이야. 이해가 얘들아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 교수 선생님은 기하학이라고 해서 이게 도형과 관련된 공간을 연구하는 학문일 거 선생님 생각도 못했어. 기하가 뭐야? 기하하고 뭔 관계야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그 말의 그런 명칭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는 원래 그 뭐 그리스어 아니면 영어 이거를 다시 뭘로 바꾸고 한지. 한자어로 바꾸고 중국어에서 한자어로 바꾸고 다시 그 한자어를 우리가 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것과 너무 이제 뭐야 좀 이렇게 동떨어진 그런 경우들이 꽤 있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학교 역사 시간에 또 배울 텐데 한자 중에 덕률풍이라고 혹시 들어봤어? 아니에요. 어? 아니요. 덕률풍이 뭐냐면 전화기야, 전화기. 근데 아니 전화기하고 덕률풍하고 도대체 뭔 상관이 있냐라는 거야. 그 덕률풍이 그 선생님이 정확히 그 뭐 그 저기가 모르는데 떨러쿵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된대. 이 덕률풍이라는 한자어를 그 중국 사람들이 읽으면 떨러쿵 뭐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원래는 영어로 뭐라는 거야? 텔레 텔레폰? 텔레폰. 아, 텔레폰을 중국식 발음으로 뭐 떨러쿵 뭐 이렇게 발음하고 아, 그거와 가장 뭐한 거? 유사한 그런 한자어가 있는데 그 한자어를 우리는 덕률풍이라고 읽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등소평 우리는 한자어로 우리가 읽으면 등소평 이렇게 읽거든. 근데 이거를 중국어로 읽으면 덩샤오핑이야. 방식. 음, 그러니까 같은 한자인데 한자를 중국 사람들이 읽는 한자하고 우리가 읽는 소리가 서로 뭐하다는 거야. 다르다. 몰라요.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중국 사람들이 한자로 바꿔놓은 거 그리고 그 중국 사람들은 그 한자가 영어식 발음하고 거의 비슷해. 근데 그게 우리나라는 그 한국식 발음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헷갈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했던 그 기하학도 그와 비슷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보면 된다는 거지. 이해가? 음, 네.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한자어가 뭐 예를 들면 뭐지? 풍신수길? 한자어로 말하면 풍신수길이야. 근데 그게 일본어로 우리는 한자로 읽으면 풍신수길이 있는데 일본어로 읽으면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렇게 읽어. 우리 그 임진왜란을 일으킨 그 사람 있지? 음, 네. 그다음에 뭐 그 누구야? 일제시대 때 그 안중근한테 총 맞아 죽은 사람. 그렇죠, 이제. 그 사람은 이또 이토요로입니다. 희로부미잖아. 근데 그 사람을 아, 한자로 쓰면 이등방문이야. 등강. 이등방문인데 한자로 쓰면 근데 그거를 일본 사람들 읽을 때 다르게 읽는다는 거지. 이또 히로부미 이렇게 읽는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쓰는 거는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다 한자 문화권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글을 한자로 썼어. 근데 한자로 글은 똑같이 쓰는데 소리내 읽는 건 제각각 뭐 한 거야? 다르다. 다른 거야, 다른 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하학도 그런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탈레스가 의미가 있는 것들은 52쪽 밑에서 여섯째 줄 읽겠습니다. 6쪽이요? 52쪽 밑에서 여섯째 줄. 읽어요. 읽어. 아무나. 탈레스는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의 단편적인 수학 지식들에서 규칙을 찾아내고 왜 그런 규칙들이 생기는지 밝혀내려고 했어. 그 결과 탈레스는 그때까지 실용적인 목적으로만 쓰였던 수학 지식을 논리적으로 증명해가면서 연구하는 학문으로 만들었지. 요게 이제 탈레스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는 거야. 그냥 그 전까지는 땅 측량하려고, 뭐, 그러면 피라미드 뭐 높이 재려고, 뭐 이런 실용적인 목적으로만 했던 거야. 근데 그거를 뭘로? 논리적으로 증명하면서 연구하는 학문의 체계로 끌어올린 것들이 바로 탈레스의 어떤 그런 일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수학 배워서 뭐해?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원래 그 실용적인 것이었었는데 그 실용적인 것들을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삶과 멀어진 거야, 멀어진 거. 그래서 우리가 학문에 갔을 때는
학문을 하는 이유는 실용적인 그 이유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이유보다는 그 학문 그 자체, 진리를 탐구하는 것. 그게 학문의 어떤 그 목적과 의의야. 사람이란 존재는 꼭 필요해서만 뭔가 하는 것들이 아니라 뭔가 진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들이 사람의 어떤 욕구와 욕망이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수학이 삶 속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그래서 수학 안에서도 이렇게 파가 두 개 나뉘어. 하나, 뭐 수학이 원래의 삶의 바탕을 둬야 된다. 원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도와주는 걸로 수학이 기여해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쪽과 아니다. 학문이라는 거는 삶과 관계없이 그 자체의 어떤 그런 진리를 찾는 거다. 이런 부분들, 그것들이 어떤 축으로 가냐에 따라서 그 방향들이 또 많이 달라지는 또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탈레스가 여기 보니까 규칙이 맞는지 안 맞는지 궁금했지만 크기가 다른 원이 무수히 많고 반원이 한 점을 찍는 방법도 셀 수 없이 많아서 일일이 재는 건 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어려운 말로 귀납적이래. 귀납적. 귀납적은 하나하나 다 해보는 거예요. 음, 근데 탈레스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53쪽 아랫부분 탈레스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경우가 있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 어떻게 했대? 표를 이용하는 방법? 대표를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를 연구할 때 수백 마리의 개미를 모두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 한 마리? 마리를 잡아서 연구하고 다른 것들도 아마 뭐 할 거다? 이럴 것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방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네. 그래서 학문적인 연구라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9쪽. 자, 밑에서 넷째 줄. 밑에 넷째 줄이 아니라, 거기 첫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승훈이. 아니, 뭐, 지훈이가 읽어야지. 지훈이. 16쪽이요. 59쪽. 지식의 기본 원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의 지식에서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거야지. 자, 털레스에 관한 것은 이만하자. 왜 기하학이 이집트나 바빌로니아가 아니라 뒤늦게 수학 지식을 전수받은 그리스에게서 발전했는지 알겠니? 그리스인들은 왜 그렇게 되는가와 같은 기하학의 본질을 연구했기 때문이야. 그리스인들은 호기심이 아주 많았고, 특히 우리가 사는 세상, 우주에 관해 알고자 했지. 바로 그 호기심 덕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알 수 있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인들의 놀라운 점은 그냥 각각의 현상들만 본 게 아니라 그 현상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 그 본질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원리를 밝게 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그 하나의 지식에서 더 많은 지식을 뭐해? 다시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낱낱이 사실 이렇게 개별적인 사실들을 그냥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 전에 바빌로니아 이런 데는 개별적인 사실들만을 뭐 한 거야? 그냥 발견한 거야. 근데 이 그리스인들은 요 개별적인 사실들에서 뭐야? 뭘 찾아? 본질적인 공통적인 뭔가를 찾아. 어? 그다음에 이 공통적인 것을 찾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이거로부터 수많은 뭐 개별적인 사실들, 다른 원리를 발전시켜 나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개별적인 지식을 찾는 것보다 발견하는 것보다 본질을 찾아서 뭐 A라는 본질을 찾은 다음에 A를 바탕으로 다른 많은 것들을 뽑아내는 것들. 요 것들이 더 이제 체계적인 어떤 그런 발전에 더 기여를 했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1쪽.
71쪽이 아니네. 75쪽. 자, 아까도 선생님 잠깐 얘기했는데, 실생활에 쓸모없는 것들, 실생활과 그 관련 없는 것들도 우리 왜 공부하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해결, 그 뭐야, 문제의식이 나왔습니다. 밑에서 여덟째 줄, 그리스인한테는, 승훈이, 네? 그리스인한테, 75쪽 밑에서 여덟째 줄. 그리스인한테 모든 학문의 목적은 우주의 본질이나 진리를 탐구하는 거였어. 그리스 학자들은 수학, 철학, 천문학, 지리학 따위를 모두 연구했지. 탈레스도 수학뿐 아니라 천문학, 지리학에도 아주 뛰어났어. 그때는 오늘날처럼 수학자는 수학만 연구하고 철학자는 철학만 연구하진 않았거든. 사지와 그리스 문제, 철학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나왔어. 하나는 학문의 목적이 우주의 본질이나 진리를 탐구하는 것에 있었다. 실생활보다 우주의 본질이나 진리 탐구를 더 목적으로 했다는 거 하나. 두 번째로는 오늘날처럼 학문이 분절돼 있지 않고 오늘날에는 뭐 천문학이다, 뭐 수학이다, 과학이다 다 나눠져 있어. 다시 천문학 안에서도 또 막 분야가 나눠져 있었어. 그러니까 칸막이가 많이 쳐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옛날에는 그것들이 따로따로 칸막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돼 있었다. 뭉쳐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발달하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발달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 분업하는 과정의 소리는 더 발달했어. 근데 요즘은 또 오히려 분업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조각 알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다시 이제 이것들이 융합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은 다시 또 이제 그 방향이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 또 그런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호기심을 갖는 것들이 상당히 또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7쪽 셋째 줄 우리 예전에도 뭐 읽었던 책에서도 나오긴 했는데 여기가 이 책이 오히려 그 부분에서 잘 안 나왔던 부분이 더 나온 것 같아요. 지훈이 읽어보겠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실험을 통해서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걸 수로 나타냈어. 피타고라스는 정의의 크기, 현의 길이나 굵기가 소리의 높낮이와 관련되고 그 사이에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지. 그렇지. 바로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했다라는 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그 일정한 규칙이 뭐라는 거야? 78쪽. 음악은 수의 음악은 수의 비. 티. 수의 비. 그래서 음악하고 수학이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타고라스는 음악이 수의 비일 뿐만 아니라 뭐 온 우주가 이러한 그 비율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세상 만물의 근본이 뭐로 이루어져 있다? 수. 숫자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오버한 어떤 그런 측면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음악과 수가 관계 있다는 것까지는 명확하게 그것들이 오늘날에도 증명되는 부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80쪽에 삼각수라는 게 나오고 사각수라는 게 나와. 삼각수는 뭘 보고 삼각수래? 정삼각형 모양으로 배열해서 나타낼 수 있는 수. 정삼각형 모양으로 배열해서 나타낼 수 있는 수에서 예를 들면 거기 나와 있잖아. 삼각수가 뭐뭐 1, 3, 6, 10, 15. 1, 3, 6, 10, 15라는 거지. 삼각수가. 그러면 그 다음 거를 뭐겠어? 15 다음에는 어? 21이요. 너 얼마? 21. 어떻게 알았어, 지훈이? 1에서 2 더하고 3에서 3 더하니까 한 칸씩 올라갈 때마다 전에 어, 더한 것만 보다 한 개 더 올라가던데. 이해가 승훈아? 네. 지금 지훈이가 한 말 이해 가냐고? 아니요. 안 가? 네.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칸은 1이야. 두 번째 칸은 3이야. 세 번째 칸은 6이야. 네 번째 칸은 10이야. 다섯 번째 칸은 15야.
보니까 여기 1과 3 여기가 얼마 차이나? 2요. 2 같다. 3과 6 사이에는 3이요. 3. 4와 6, 1사이 6과 10 사이에는 4. 여기는 아, 5. 5. 그러니 이 다음은 얼마 차이가 날 거다? 6. 차이는 6 차이가 날 거다. 그러니 여기는 얼마다? 21이요. 11이다라는 그런 거를 끌어낼 수 있잖아. 수근아 됐어? 네. 이렇게 해보거나 안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기 15가 밑에가 5개였잖아. 10은 밑에가 4개였고 그럼 여기는 밑에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개? 6 5개. 개겠지. 맞아? 네. 네. 그다음에 여기 위에는 몇 개? 5개. 여기 5개고. 그다음에 위에는 4개. 4개고. 그다음에는 2요. 3개고. 그다음에는 2개고. 그다음에는 1개고. 이걸 다 뭐하면 더하면 얼마가 돼? 21. 11이 되겠지.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이렇게 뭐 해보거나 해보건. 그려보거나 아니면 이런 뭘 발견하거나 규칙. 규칙을 발견하거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 어떻게 보면 수학의 과정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82쪽 피타고라스의 정리 증명 방법 요거 지훈이 승훈이 요거 하면서 따져봤어 아니면 그냥 패스했어? 패스했어요. 승훈이는? 패스요. 어? 패스요. 근데 요거를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따져보고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실 이 책을 읽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수학 시간에 중요하게 배우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 되는지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여기 지금 그림에 보면 대문자 ABCD 보여? 네. 그다음에 여기 네. 소문자 ABCD 있는 거 보이고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각형의 뭐는 넓이는 밖에 있는 네 개의 사각형의 넓이와 뭐하다?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럼 왜 이 네 개의 것들이 같게 될 거냐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뭐 해야 된다고? 그 증명이 갈 수 있어요. 따져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요 책을 제대로 잘 읽게 되는 거지. 왜 이 안에 있는 네모가 밖에 있는 네모 네 개 더한 거가 같은지 혹시 알아? 있는 게 안에 있는 놈의 10배라서. 어? 밖에 있는 게 안에 있는 놈의 10배라서. 어떻게 알아? 10배라는 거는. 10번 더 했으니. 자, 그래서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잖아.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어? 그래서 지금 네. 그림인데 요거하고 여기 부분하고 지금 여기 1, 2, 3, 4 요 네 개 더한 거하고 요 안에 있는 요 네모하고 지금 뭐 하다고? 아깝다. 같다고. 이거 같은 걸 어떻게 하냐고. 여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 네 개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을 거 아니야. 네. 네. 요거 같을 거 아니야. 요거 네. 같을 거 아니야. 요거 네.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요거 안에 있는 거 요거 밖에 있는 네 개는 같다는 거 알 수 있지. 이해가? 네. 그런 식으로 되면서 사각형 ABCD 한 변의 길이는 A 더하기 B인 건 알겠지? 여기 위에 따라가면 네. 여기 이게 지금 A고 이게 B잖아. 그러니까 요거의 한 변의 길이는 A 더하기 B잖아. 맞아? 네. 그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지. 네. 그러니까는 여기 보니까 요 큰 A, B, C, D라는 사각형은 결국은 요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겠지. 맞아?
A 더하기 B 이게 가로 길이고 여기도 네. 지금 보면 B하고 A잖아. 네.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가 직사각형 하는 거야. 이거 곱하기 B 더하기 A 더하기 B잖아 결국. 어? 이러면 이게 A, B 대문자 A, B, C, D의 넓이가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는 이 A 더하기 B가 두 번 있으니까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지금. 네. A 더하기 B의 제곱. 이 제곱이란 뜻이 이걸 두 번 곱한다는 거잖아. 네. 자, 승훈이 여기까지 따라왔어? 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거, 요 안에 있는 사각형을 만약 뭐라고 한다면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 안에 있는 사각형을 C제곱. C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C의 제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요 직각삼각형, 요거 하나는 뭐라는 거야? A도 A 곱하기 아, B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 이거 왜 A 곱하기 B 곱하기 2분의 1인지는 알아? 네. 여기 우리 삼각형 구하는 공식, 넓이 구하는 공식이잖아. 아니면 요게 지금 A 곱하기 B지. 네. 요거의 절반이니까 A 곱하기 B 곱하기 2분의 1일 거 아니야. 음, 맞아? 네. 그럼 삼각형 하나는 A 곱하기 B 곱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결국은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온대. A 더하기 B의 제곱. 요거는 이 큰 사각형 대문자 A, B, C, D의 제곱은 뭐? 요 C 제곱. 요 안에 있는 거. 음, 요게 C라고 해서 요 안에 있는 거 C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2분의 1. 왜 이거 하나가 이 삼각형 하나의 넓이였잖아. 이런 게 몇 개? 4개 있어. 네 개 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뭐 했으면 다 풀었으면 결국 뭐가 된다?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이 된다는 거야. 요게 A 더하기 B 제곱이니까 이거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뒤에 거를 이렇게 뭐 해주면 빼주고 더해주고 하면 결국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라는 이 빗변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이라는 그런 공식이 뭐 한다는 거야?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이런 식으로 이걸 뭐 했다는 거야. 그냥 막연하게 이게 3대 4대 5, 즉 3의 제곱 얼마? 더하기 4의 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야? 5의 제곱이 되는 거야. 3의 제곱 얼마야? 3, 3은 9, 9 더하기 4, 4, 4의 제곱 4, 4, 16, 5, 5, 25. 25. 15가 맞잖아. 네.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의 요 가로의 제곱 더하기 세로의 제곱은 그러니까 높이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 같다라는 이런 공식을 이런 방식으로 증명을 해놓고 있는 거고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패스할 게 아니라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여러분이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요 공식을 보고 이게 맞구나라는 거 아니라 여러분이 이 공식 없이도 다른 사람한테 이게 왜 맞는지를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증명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분명히 알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증명하는 방식이 첫 번째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82쪽에 보면 두 번째 다른 방법으로도 뭐 할 수 있다? 82쪽에 2번이라고 되어 있는 방식으로도 요 그 직각삼각형의 그 부분들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이해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얘기 나오는데 83쪽. 자, 82쪽 밑에부터 얘기하겠습니다. 82쪽 밑에. 자, 밑에 넷째 줄. 피타고라스는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지훈이. 피타고라스는 무리수를 알로곤이라고 아니, 했는데, 아니. 82쪽. 82쪽 밑에 넷째 줄. 피타고라스는 도형과 수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고, 점점 더 새로운 사실들을 알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알고 있는 수로는 나타낼 수 없는 것을 발견해. 바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이야.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 그 C의 길이가 C의 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인데 C의 제곱은 결국 2고 그 2가 되는 수를 구해봤더니 1.41, 41, 14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더라는 얘기야. 어?
근데 그 당시에는 무슨 수만 알고 있었다는 거야? 유리수. 유리수는 정수하고 분수만을 나타내는 수를 유리수라고 그러는데 유리수 말고 이렇게 그 끝이 없이 계속 뭐 되는 거? 나눠지는 수, 소수점이 끝나지 않는 수를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 알로그. 무리수라는 게 무리수. 근데 그 옛날에는 무리수라는 존재를 몰라. 몰랐던 거. 유리수만 있는데 근데 이게 무리수가 나오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그것들 너무 뭐 한 거야? 방어한 거야. 그래가지고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을 수로 나타낼 수 없다는 사실들이 수가 만물의 근원이라고 그랬었는데 그거 자체의 원칙이 망가지는 것 때문에 이거를 비밀로 숨겼고 심지어는 뭐 사람까지 죽이고 뭐 이런 그 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피타고라스가 자신의 그 학문 체계가 그 무너지는 것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결국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로 이 세상을 다 뭐 하려다 보니까 꽤 맞추려다 보니까 안 맞은 거야.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버려야 되는데, 어? 자기가 갖고 있는 걸로 세상에 설명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 세상에 설명 안 되는 것들을 뭐 해버린 거야? 부정한 거야. 그리고 그걸 못 얘기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피타고라스의 한계가 나오게 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까지도 이제 여기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 그 수학의 어떤 그런 한계들, 그것들을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그 영역에만 있는 거를 너무 많이 우주 전체에 막 이렇게 적용하려고 했다던가 그런 부분에서의 그 한계점에 대해서 또 여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1쪽 가겠습니다. 자, 91쪽에 누가 나와? 유클리드. 유클리드. 그래서 이제 유클리드가 또 이렇게 기하학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 인물이 바로 유클리드고 유클리드가 바로 쓴 책 이름이 뭐? 유클리드 원로. 응? 기하학 원론. 원로 6개야. 이라는 책을 썼고 이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하학에서 가장 그 교과서라고 이야기되는 그런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기하학 원론에 나와 있는 내용 여기 보면 자 92쪽에 그 밑에 기하학 원론에 나와 있는 내용 승우 읽어보겠습니다. 그쪽이요. 선은 92쪽 그 뭐야 별표 표시되어 있는 거 그 중요 표시되어 있는 거 선은 선은 넓이가 없는 길이다. 점들이 곱고 고르게 놓여 있는 선이 직선이다. 한 점에서 다른 한 점의 직선을 그릴 수 있다. 모든 직각은 서로 같다. 겹쳐 놓을 수 있는 것은 서로 같다. 나는 그러한 것들을 뭐 해놓은 사람? 정리해 놓은 사람들 요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들 그래서 93쪽 거기 박스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승훈이 너희는 너희는 유클리드가 귀찮게 위한 걸 적었을까 궁금하겠지? 모두가 인정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드러내는 것은 아주 중요해. 이게 확실히 정해지지 않으면 증명을 하는 의미가 없고 학문의 기본이 흔들리게 되거든. 아 확실히 정해지지 않으면 증명을 하는 의미가 없고 학문의 기본이 흔들리거든 해서 그러니까 모두가 다 동의하는 기본 전제 기본 전제가 같아야 그 다음에 이야기가 문제가 없다는 거야. 한참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본 전제가 달라. 그러면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야. 그 선생님이 자주 드는 비유지. 어?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하면 누가 이겨? 라고 물었을 때 두 사람이 기본 전제가 같아야 돼. 예를 들면 뭐야? 나 토끼가 이겨요. 거북이가 이겨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얘는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 경주하는 거야. 근데 저 사람은 토끼와 거북이가 뭐야? 헤엄치는 걸 생각했어. 이러면 뭐해? 말이 안 되잖아. 또 이 사람은 토끼가 이겨요. 이 사람은 거북이가 이겼는데 이 사람은 토끼가 그 뭐야 건강한 그다음에 성인이 된 토끼야. 근데 이 사람은 뭘 생각하냐면 갓 태어난 토끼 또는 병든 토끼하고 쌩쌩한 거북이하고 이렇게 뭐가 달라버리면 어, 기본 전제가 달라버리면 그 두 사람은 대화할 수가 없다는 거야. 게다가 수학은 더더욱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유클리드의 어떤 그런 그 부분은 기본이 되는 원칙을 확실하게 뭐해? 정리해 놓은 것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써놓은 것들, 그것들이 이제 기하학 원론이고,
나중에 이제 이 책에 보면 근데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부분들에까지도 이제 그 영역들을 넓혀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요 뒤에 이야기에도 또 이렇게 쭉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책을 이렇게 그 비유클리드 계약의 공간 뭐 이런 식으로 그 뒷부분에 이제 또 이렇게 쭉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수학이 어떻게 발전을 해 갔나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나 할 때 물론 이제 지훈이가 당장 수학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수학 문제를 잘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학 문제가 왜 그렇게 생겨났나 어떤 고민에서 그때 생겨났나 했을 때 그걸 조금 더 자기 언어로 명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한민족 두 나라 여기는 한반도라는 책입니다. 한민족 두 나라 여기는 한반도에서 남북 문제에 관한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책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지내고 안녕.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